2023학년도 2학기 2차 주필 통합사회 기본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문항이니까 한번 쭉 간단하게 풀어보고, 여러분들 아는 문제는 간단하게 넘기고, 모르는 문제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분이 바로 갈퉁입니다. 이 분이 갈퉁이고, 갈퉁은 소극적 평화와 함께 중요한 게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했고요.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정답은 5번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를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이고요. 자료에 가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너지 선발대회고요. 증기기관차의 친구고 산업혁명기 에너지를 담당했던 가는 석탄입니다. 자동차의 친구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차 에너지는 석유이죠. 선지 1번 석탄은 주로 고기 조산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의 세계 최대 수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3번 석탄은 석유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이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순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많이 이용된 자원은 석유고요. 두 자원은 모두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역 대륙별 인구 이주에 대한 것이다. AC 대륙으로 오른 것은 지역으로 유출 인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문제 풀 때는 항상 그래프에서 답이 있으니까 뭘 원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유출 인구가 주로 많은 지역은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이 될 거고요. 유입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선진국이 많은 대륙이 되겠습니다.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 지점이 될 거고요. 왼쪽 상단에 위치한 요 지역들은 순유출이 일어나는 지역.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대륙들은 순유입이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B부터 보면 B는 순유입이 나타나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인구 순유입이 나타나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A와 C 중에 인구가 더 많은 A가 인구 유출이 더 많겠네요. 그럼 A가 아시아. 정답은 3번입니다. 표는 두 국가의 인구 및 경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국가와 비교한 나국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0에서 14세 인구가 30%, 그리고 나는 65세 이상 인구가 22%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는 필리핀, 그리고 나는 독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특징을 물어봤네요. 합계 출산율, 높고 낮음에서 독일은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위아래를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 낮음,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이고 위에 해당하는 A와 B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종사자 수를 보면
전체 총인구는 필리핀이 많고 1차 산업 비율도 필리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적겠죠. 오른쪽, 왼쪽 중에 적음에 해당하는 왼쪽이 답이 되고 오른쪽은 모두 X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C, 3번이 되겠네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독일이 더 많습니다. 이번 문제는 분쟁 문제입니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중국은 약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마차를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는 난사 군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 역시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센카쿠 열도입니다. 지도 A, B, C 중 A는 쿠릴 열도이고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이고요. C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분쟁을 하고 있는 난사 군도입니다. 정답은 C, B,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아이슬란드 문제네요. 아이슬란드는 땅속의 열 에너지를 활용한 화라산, 간헐천. 화산 지형이 발달한 곳에서 발달한 가는 지열이겠네요. 지열에 해당하는 설명은 2번입니다. 판해 경계 지역에서 개발 잠재력이 큰 자원이 지열이었습니다. 19번 다음 자료는 의 가다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처음 보는 자료죠. 그죠?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에서 힌트를 얻고 거기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가 간 인구 이주를 보고 가나다가 나와 있고요. 가나다는 각각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입니다. 국가 간 인구 위주를 보면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다에서 가로 가고 있고 나머지 인구 이동 숫자는 적어요. 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일자리가 많은 미국으로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면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나는 미국과 멕시코가 아닌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산업 구조를 봐도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가가 미국임을 알 수 있고요. 나와 다 중에 농립업 생산 비율이 높은 다가 멕시코 그리고 나가 캐나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알 수 있겠죠. 기억. 미국은 멕시코보다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하였다. 맞는 설명이겠고요. 나와 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엄청 적은 것 같아요. 가 다중 총 인구는 가가 가장 많다. 세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직선기선의 기점에 해당한다. 독도는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이었습니다.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선기선을 주로 하는 데는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직선 기선을 적용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우리나라의 최동단이 위치해 있다. 그쵸? 우리나라의 가장 끝에 해당하는 지역이 독도가 되겠고요. 독도는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고 주변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새 발전모의 모습과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AD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래요. 그림만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가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네요. 태양광. 나는 바람개비 풍력. 나는 포텐셜 에너지 수력. 위치 에너지. 기억 A. 일조 시수가 긴 곳이 생산에 유리하다. A는 풍력, 나에만 해당하는 성격이 되겠고요. 일조 시수가 긴 곳은 햇볕이 비치는, 햇볕이 비치는 시수가 긴 곳이 생산에 유리한 건 태양광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 물의 낙차를 이용한다. B는 그렇죠. 수력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발전 형태가 수력입니다. 디귿 C는 풍력과 수력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겨울보다 여름에 발전량이 많다. 수력은 여름에 발전량이 더 많지만 풍력은 바람이 센 겨울에 발전량이 더 많겠네요. 리을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모두 재생 가능한 자원이네요.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라서 난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전국 공급량 비율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국지리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공급 비율을 나타냈네요. 제일 높은 거, 제일 많이 소비하는 1차 에너지인 석유고요. 두 번째로 많이 공급되는 게 석탄. 세 번째는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 비율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 비율이 높은 나는 석탄이고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는 천연가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소량이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어요. 수출할 정도는 아니고요. 1번 가는 나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겠네요. 늦고 그 다음 가는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되네요. 정답은 2번. 3번 나는 가보다 편재성이 높다. 석탄은 석유보다 편재성이 낮죠. 편재성은 어느 지역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고요. 편재성이 높은 건 석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편재성이 높아서 무역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이 석유입니다. 4번 다는 나보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겠네요.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석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이 천연가스입니다. 나다는 주로 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다. 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는 것은 석탄이 아니라 석유와 다 천연가스입니다. 정답은 2번.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기출문제고 요거는 계산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공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000년 A국의 노년 부양비는 이 30 미만이다. 우선 요거를 조금 내려볼게요. 쌤 얼굴 때문에 가릴 것 같아서 어디다 정리해야 되나. 우선 기억을 여기다 정리할까요? 기억. A국의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부양비니까 청장년분의 노년 인구 비율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2000년 A국은 청장년이 30이고요. 청장년이 30이고 그 다음에 노년이 10이네요. 노년 비율이 10%입니다. 그러면 얘 곱하기 100을 하면 얘는 33.3333333333이 될 거고 30 이상이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밑에다 적으세요. 밑에다. 니은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A국과 B국이 같다. 니은은 적을 필요 없겠네. A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에 25%, B국도 25%이지만 어디에도 A국과 B국의 총 인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디귿 B국의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였다.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2000년에 유소년 인구 비율은 35%고요. 2020년도 35%네요. 그리고 노년 인구 비율은 20, 25.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였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유소년 부양비가 상승하였다. A국 먼저 볼까요? A국은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30 똑같네. 30 곱하기 30분의 30 똑같고 유소년은 60에서 45로. A국은 유소년 부양비가 하강했음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B국 보겠습니다. B국은 청년, 장년층 인구 비율이 45,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가 35, 그 다음에 2020년 되면 40분의 35. 이렇게 변했는데 분자는 변화가 없고 분모만 변했네요. 분모가 줄었네요.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 상승했네요.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기본 문제다 보니까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 공식들 기본적으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세계지리 문제입니다. 가나 국가군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네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상위 10개국, 선진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위 10개국, 저개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습니다. 가가 상위 10개국인 것 같고요. 1인당 총소득도 높고 합계 출산율은 낮아요. 나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너무 낮네요. 그죠? 1만 달러보다 거의 바닥에 붙어있는 저개발국이고 하위 10개국에 해당하겠네요. 선진국이 많은 가는 저개발국이 많은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겠고요. 다음 가는 나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낮을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겠네요. 정답은 갑병 2번이고요.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저개발국이 더 낮겠네요. 그죠?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쪽이네요. 에너지 소비 구조를 묻는 문항입니다. 국가별로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가 있고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A는 석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C가 석탄이 될 거고요. A가 석유. 러시아 하면 여기는 천연가스네요. 천연가스고 이럴까 러시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인도는 석탄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석탄 사용량이 많았죠. 1번 A 석유는 주로 고기조산대가 아니라 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었고요. B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소비량이 급증하였습니다. 맞고. B 천연가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수송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건 석유니까 얘는 낮겠네요.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 A,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순입니다. 정답은 2번. 풀 수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라서 조금 낯설었을 것 같은데 당황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안 다뤘다고 당황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는 겁니다. 수능 문제는 찍는 거예요. 찍는 거고 통합사회도 수능 형태로 문항이 나옵니다. 다음 자료는 유럽과 다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유럽과의 인구 이동을 나타낸 거고요. A, B, C는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중 하나입니다. 유입 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거고요. 유출 인구는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유입한 인구를 보면 A가 많이 유입됐고 B는 더 많이 유입됐네요. B는 더 많이 유입됐고 엄청 많이 유입됐네. C는 많이 유입이 안 됐어요. C에서는 별로 유럽으로 가지 않았어요. 유출 인구를 보니까 빠져나간 인구를 보니까 A로는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A로는 유럽에서 A로 간 인구가 거의 없어요. B로 빠져나간 인구도 없고 B로 빠져나간 인구는 좀 많고 C로 빠져나간 인구도 많네요. B랑 C로는 많이 빠져나갔어요. 선생님이 전에 보통 얘기했을 때 인구 이동은 경제적 인구 이동이 많다고 했고 선진국이 많은 대륙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C는 미국과 캐나다 등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선진국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인구 순 유출이 많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런데 B는 들어오는 사람에 비해 빠져나가는 인구는 적어요. 그러면 유럽인들은 A랑 B 중에 B로 많이 간다는 얘긴데요. 유럽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은 아시아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다면 아시아로 이동하는 인구가 좀 더 많겠죠. 그래서 B가 아시아가 되고 A가 아프리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기억 A.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1인당 평균 임금이 낮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프리카가 아닌 아프리카인지 아시아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럽으로 많이 인구가 이주하는 걸 봐서는 유럽보다 1인당 평균 임금이 낮은 걸 알 수 있겠죠. 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B는 C보다 세계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C가 아시아. 이동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걸 보니까 전체 인구도 많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C 앵글로 아메리카는 A 아프리카보다 산업 시작 시기가 이르겠죠. 그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한 겁니다. 유럽에서. A는 아프리카는 맞았는데 B가 아시아, C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선진국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유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한국지리 문제입니다. 한국지리 문제라서 선생님이 PPT에 보여줬던 자료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해주고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인 틀을 기억하고 거기서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PPT에서 보여줬던 자료는 세계에서 사용하는 부분별 소비 비중이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소비 비중이에요. 가는 산업용이 거의 100%예요. 산업용이 거의 맞네.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석탄이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지리에서도 그랬어요. 그 다음 나를 보면 가정상업용으로 많아요. 가정용으로 주로 많이 이용되는 나는 천연가스입니다. 세계지리 할 땐 산업용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어쨌든 천연가스는 가정용, 상업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구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다는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네요. 이것도 선생님이 그 PPT로 수업을 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공업, 정유공업이 발달해서 정유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해서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석유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는 석유입니다. 큰 틀, 수송용, 가정용, 산업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습니다. 석탄은 해외에서 전량 수입한다. 석탄은 일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2번,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원 중 총 소비량이 가장 많다. 총 소비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은 석유입니다. 냉동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이거는 천연가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정답은 4번이네요.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늦죠. 천연가스는 1986년에 도입됐다고 했어요.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1980년대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그래프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전력 생산의 상용화 시기가 가장 이른 에너지는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수력입니다. 수력은 1900년대 초 일제시대 때도 이용됐었어요. 수풍 발전소였나? 그게 그때부터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수력이 가장 이르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이 강하고 일정하게 부는 산지 및 해안에 주로 입지하는 나는 풍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는 태양광이겠네요. 예전부터 2005년 예전부터 발전량이 많았던 A는 수력. 그리고 최근 발전량이 많아진 급격하게 증가해서 많아진 C는 태양광이 되겠네요. 나머지 풍력은 B고 A, B, C 가나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문제 남았네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가나 에너지 소비량 비율과 화석 에너지 총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에너지 소비량이 나와 있고요. 나는 중국에서의 소비량이 60% 이상, 즉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나가 중국이니까 석탄이 되겠네요. 중국은 세계 석탄의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러시아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소비 비율이 많은데
여기 보면 가는 한 27%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은 잘 정확하진 않지만 가는 약 17%, 나는 약 한 13%라고 하면 나머지 나가 석탄이고 가가 어떤 자원인지 모르겠지만 세 자원의 비율의 합을 100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르는 x는 60%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x를 러시아에서 많이 쓴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 x는 러시아에서 많이 쓰는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는 자동으로 석유가 되겠네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했는데 세 자원의 합을 100으로 했을 때 이 두 개의 합을 100에서 빼면 그게 나머지 한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석유는 산업혁명 초기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 2번 석유는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그렇네요. 정답은 2번. 나는 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석탄은 석유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네요. 러시아는 미국보다 석탄 소비량이 많다.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이건 외울 수가 없고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석탄 소비 비율은 비슷한데 미국의 화석 에너지 총 소비량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석탄 소비량은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많겠네요. 러시아는 미국보다 석탄 소비량이 적다. 5번 중국은 석유보다 천연가스 소비량 비율이 높다. 보면 중국은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석유가 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석탄이 한 67% 정도 됩니다. 합치면 92. 그러면 나머지 8%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은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석유보다 낮네요. 그죠? 낮다. 정답은 2번.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지도에 표현된 두 국가의 인구 이동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현실을 반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요게 세계지리 문제에 한번 나왔었네요. 우크라이나, 시리아. 시리아 난민이 많은 지역이고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전쟁이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민의 인구 이동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분쟁의 발생에 따른 난민의 이동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 터키로의 인구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민의 인구 이동은 대체로 가까운 지역, 자기 나라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이것도 재밌는 문제네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땡땡땡땡의 소녀는 인도 청년이 길을 잃은 파키스탄 소녀를 고향인 각까지 데려다주는 여정을 다룹니다. 인도 청년이 자신의 집에 소녀를 잠시 보호하는 것마저도 소녀가 파키스탄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청년의 가족이 등장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그려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북부 접경 지역에 실제로 분리 독립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도로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카슈미르의 소녀입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시험 끝나고 한번 보면 되겠다. 그죠? 카슈미르의 소녀. 1번 신할리즈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스리랑카네요. 스리랑카. 그래서 불신, 불교, 신할리족, 힌두교, 타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3번, 4번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은 중국이고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또 독도 문제네요. 독도. 이게 독도인지 알겠죠? 독도.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독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고요.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쪽에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해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화산섬 맞죠? 맞고 영해를 정할 때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정답은 5번. 마지막 두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석유, 가나는 석유, 석탄 중에 하나임. 화력발전의 원료로 주로 이용된대요.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의 원료로 주로 사용하는 가는 석탄입니다. 수송용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는 석유입니다. 1번 석탄은 신생대 지층이 아닌 고생대, 고기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2번 가는 천연가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요. 석유는 원자력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석유로는 거의 전력을 생산하지 않았죠. 4번 가는 나보다 석탄은 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고요. 석유는 석탄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요. 마지막 14번 문항입니다. 표는 세 시기 우리나라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1980년, 2020년, 2060년 중 하나임. 네. 노령화 지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노령화 지수랑 출생아 수만 봐도 이게 1980년, 이게 2020년, 요게 다가 2060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점점 커지고 있죠. 1번 1980년은 2020년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작겠죠. 출산 장려 정책은 지금 시기에 더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2번 2020년은 2060년보다 노년 인구 부양비가 낮겠네요. 그죠? 노령화 지수를 봐도 그렇고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쵸? 다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을 것이다. 그쵸? 우리 수업 시간에 중위 연령 한번 봤죠? 2060년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딱 나이가 중간이 될 거예요. 네. 젊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다.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는 아니네요. 네, 젊은 청장년층이 될 겁니다. 아이고, 헛소리. 정답은 3번. 2020년, 2060년 모두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네요. 그죠? 자연적 감소가 나타날 것이고요. 다중 총부양비를 물어봤을 때는 청장년 인구층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죠. 가장 클 것이다. 총부양비가 가장 큰 곳을 찾으려면 청장년층 인구가 가장 작은 곳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총부양비는 다가 가장 클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이상으로 기본 문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문항은 조금 난도도 있고 문항도 좀 많아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